지금 식당 매출이 안 나와서 혹시 이 영상 클릭하셨나요? 식당 막상 창업하려니 두려우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식당 창업 3번 해보고 겪은 솔직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식당 창업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영상 넘기기 전에 한번 보고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멋있는 사나이. 안녕하세요, 식자재 사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식당 창업 3번 한 후 식자재 유통으로 업종 변경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요리사였습니다. 요리 경력이 한 10년 차쯤 됐을 때 음식점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음식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업은 요리만 할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테리어, 가격, 마케팅, 재무, 노무 등등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멘붕이 좀 심하게 왔었죠. 요리만 할 줄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가보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 매장은 2,500만 원으로 10평짜리 매장을 얻어서 시작했습니다. 매장이 샌드위치 전문 매장인데 고기 샌드위치를 팔았었어요. 소, 돼지, 닭 샌드위치 이렇게 팔아가지고 한국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메뉴로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팔던 메뉴가 아니더라서 제법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강남에 하나 더 열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남역 1번 출구 쪽 근처에서 했었는데 엄청 싸게 가게가 나왔다고 해서 말을 듣고 그때만 해도 강남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크게 되려면은 강남에 매장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막 상권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무작정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작정 시작을 한 장사는 당연히 안 됐고 매달 마이너스를 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암울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고 KBS 작가인데 그 레스토랑을 촬영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믿지 않았고 미팅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속는셈 치고 미팅을 했죠. 새로 런칭하는 프로그램인데 각 회차마다 재료를 다르게 해서 반영할 것인데 제 레스토랑도 그 중에 한 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누가 나오냐고 했더니 그 당시 연예대상을 받은 이영자 씨가 나온다고 해서 엄청 기대했었습니다. 촬영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엄청 주방 청소도 많이 하고 쓸고 닦고도 많이 하면서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촬영한 날이 딱 되니까 진짜 이영자 씨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통편집당해서 방송은 나가지도 못했고 계속 적자였던 이제 강남 매장은 접게 되었습니다. 많은 깨달음을 얻고 이러저만 이제 매진을 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평수가 너무 작아서 큰 매장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처 지역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근처에 저렴하게 나온 매물을 보게 되었고 20평 남짓 가게였습니다. 샌드위치는 손이 많이 가고 이제 대중적이지 않아가지고 좀 더 대중적인 음식을 찾다가 국밥을 하게 되었고 배달 전문 매장으로 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코로나가 들이닥쳤고 저는 이미 24시간 배달 전문 매장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 큰 호황을 가졌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냈고 강남에서 망했던 기억을 떠오르면서 절대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제 분수에 넘쳤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직원, 계속 치솟는 인건비, 그 다음에 재료비, 각종 공과금 및 그 주위의 시기 질주 때문에 얻게 되는 뭐 식약청에서 뭐 검사도 나오고 뭐 벌금도 막 계속 나오니까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한꺼번에 오니까
감당하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24시간 매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막 아프지도 막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혼자 망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니면은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딴 데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일을 하자니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이 너무 아까웠고 외식업 쪽으로 계속 일을 찾다가 식자재 유통은 보통 혼자 일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장사를 할 때 항상 재료비 인상 때문에 물류 유통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직접 판에 뛰어들어 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게 된 겁니다. 식자재 유통을 하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납품을 하고 보통 4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2시 전에는 끝내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이랑 추석 명절 빨간 날에는 다 쉬고 여름 휴가와 이제 겨울 휴가를 한 번씩 가지는 것 같아요. 가게를 할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 가게를 할 때는 쉬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계속 일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내가 쉬게 되면은 결국 경쟁업체한테 손님을 뺏기게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안 쉬고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식자재 유통을 하면서는 이제 시장에 쉴 때는 야채를 납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었고 그만큼 에너지 충전도 하면서 저의 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당을 할 때는 이제 상반기에 한 번, 이제 하반기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냈었고 이제 종합소득세도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각종 벌금이나 이제 냉장고나 이제 뭐 거기 주방기 같은 거 고장나면 이제 수리비 등이 있었는데 이제 식자재 유통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 많이 줄었고 벌금은 이제 운전만 주의해서 하면은 딱지 날라올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도 없기 때문에 제 몸 하나만 가누면은 돼서 이제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해서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은 것 같고요. 그다음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가게를 할 때는 이제 뭐 인건비, 임대료, 공과, 세금, 뭐 재료비 등등 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얼마나 벌고 있고 얼마나 쓰고 있는지 뭐 이게 관리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식자재 유통을 하면서는 이제 임대료로 이제 트럭 수리비 정도만 알면은 크게 나가는 지출이 없어가지고 돈 관리하는 면에서 굉장히 수월해졌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그 식당에서 이제 식자재 유통으로 업종 변경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식자재 유통에 대한 관심이나 호기심이 생겼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오늘도 화이팅!